먹으면 살찐다. 뭐 그 한간에는 6개월 먹으면 끊어야 된다. 뭐 한 달 쉬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불임이 온다. 그냥 내가 약을 수년 먹고 끊었더니 임신이 안 돼요. 왜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건데요. 뭐예요? 짠! 제가 준비한 건 다양한 피임약들입니다. 오늘 피임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드려 볼까 해요. 제가 피임편은 찍었었는데 다양한 피임법은 설명해 드렸지만 피임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임약을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절대 PPL 광고 아니고요. 다양한 약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오늘 이거 한 편만 보면 피임약은 끝나는 거야. 자, 피임약 중에서도 오늘 얘기하는 건 경구 피임약, 즉 먹는 피임약이거든요. 먹는 피임약을 말할 건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즉 호르몬이 들어있는 약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호르몬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호르몬이 불균형하거나 호르몬을 조절해 줘야 될 때도 먹는 약이에요. 꼭 피임만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피임에 국한해서 조금 더 피임에 포커싱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피임약은 사실 약국에서도 그냥 팔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대표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임약은 세대가 있어요.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 실제 1세대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4세대는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세대랑 3세대랑 4세대의 차이점 대체 뭐길래? 이게 궁금할 거예요. 이 약들은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또 종류가 여러 개 있어. 단순히 에스트로겐 하나, 뭐 프로게스테론 하나가 아니야. 얘들 종류가 많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은 용량의 차이가 큰 차이는 없기는 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이 종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종류에 따라서 2, 3, 4대가 나눠지는구나 라고 크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뭐가 다르냐? 제가 굳이 이 이름을 쓴 이유가 있어. 약국에서 딱 약을 샀을 때 딱 뒤로 봐. 딱 봐. 프로게스테론이 뭐가 들었지? 하고 봐. 레보노게스트렐이 들어있네? 그러면 뭐야? 2세대구나?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지식 하나 들었다. 똑똑해 보이지? 또 봐. 프로게스 딱 봤더니 데소게스트렐이 들어있네? 어딨어? 여기 있지? 3세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프로게스테론 종류가 몇 개 더 있는데 실제 시판되는 건 요 정도. 대표적인 게 요거. 그러면 왜 이게 굳이 차이가 있느냐? 왜 이렇게 나누느냐? 이 프로게스테론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어요. 부종, 그리고 여드름.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럼 3세대는 어떠냐? 이런 부작용이 일으키지 않은. 4세대는 어떠냐? 이런 부작용을 떨어뜨려요. 얘네는 올리고, 얘네는 똑같고, 얘네는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대표적인 약 중에 혹시 야즈. 야즈는 쿠빈이 야스 계속 야스라고 했던 이 야즈가 대표적인 4세대 피임약이거든요. 여드름 치료제로 승인이 나 있죠. 네, 그 이유가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안드로겐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드름을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부종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야즈 뒤에 그 프로게스테론 뭐라고 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은 드로스피레논. 오, 정확히 네, 딱 써. 딱 여기 있죠. 드로스피레논. 네. 그러면 왜 얘는 처방받아야 돼? 이렇게 좋은 약인데? 아주 그냥 의사들이 돈 벌려고 좋은 약을. 그래서 처방받으려고 하는구나. 얼마 못 받습니다. 처방전비. 우리 병원 가서 4,300원 내잖아요. 진료비. 돈 얼마 못 법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전. 혈전 위험도가 얘네가 가장 높더라.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얘가 큰 문제인데 정맥혈전이에요. 동맥혈전보다는. 동맥혈전은 막 심장, 뇌 이래가지고 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정맥은 보통 사지에 생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피임약 먹는데 다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 막 팔이 갑자기 너무 아파. 그러면 응급실 가서
전 지금 피임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혈전 녹이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방을 해줄 때 저는 항상 설명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이 혈전은 첫 달에 가장 높아요. 둘째 달부터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본인 느낄 수가 있어요? 나 혈전이 생겼네 이렇게 아파요. 우리 왜 하다못해 어디만 피 안 통해도 저리잖아요. 그럼 뭔가 저린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맥은. 그런데 이 혈전증이 원래 4세대가 가장 심하다. 그래서 얘를 처방을 해라 라고 했었고, 그래서 금기가 생겼었죠. 35살 흡연자. 네, 35세 이상의 흡연자. 먹으면 안 된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26인데 오늘 제가 담배를 피는데 피임약은 안 되겠죠? 이러거든요. 돼요. 그러면은 35살 넘은 사람은 피임약 안 되냐? 돼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만 나이입니다, 만. 이것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다가 바뀌었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얘네도 그렇더라. 처음에는 얘만 더 위험하고 일로 갈수록 더 위험도가 높다 했지만 다 비슷하게 높더라. 큰 차이 없더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2세대, 3세대도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금기이고, 모든 피임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 혈전 발생률이 솔직히 별로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네, 지금 이거 고쳤는데, 왜냐면 여기 약에는 미리그램으로 돼 있어서 미리그램으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온 약 중에 2세대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자. 세대별로 약 궁금해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온 것 중에 2세대? 에이리스 대표적인 2세대 약입니다. 레보누게스트렐이 들어가 있는. 에이리스 말고는 미니보라가 2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미니보라는 제가 안 사왔고요. 그 다음에 3세대가 제일 많아요. 3세대가 멜리안, 마이보라, 머시론, 디어뮤순, 이렇게 대표적인 4개가 있고요. 보면 에스트라디올의 용량이 조금씩 달라요. 에스트라디올이 조금 더 용량이 높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부정출혈이 적어요. 그리고 생리를 미루겠다? 그럴 때도 에스트라디올의 용량이 좀 더 높은 걸 사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0.02보다 0.03이 있는 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게 마이보라입니다. 마이보라 0.03이고요. 머시론과 멜리아는 0.02예요. 그래서 요게 생리를 미룰 때 혹은 부정출혈이 나는 먹었더니 있다. 그럼 요걸 드시면 좋고, 나는 순한 게 좋아. 그러면 요거보다는 이걸 드시는 게 좋고, 나는 진짜 순한 걸 먹고 싶어. 난 좀 속이 안 좋아. 그럴 때 추천하는 약입니다. 이거 디어뮤순. 이거는 용량이 0.01이에요. 에스트라디올이. 그래서 네, 이거보다 더 적어. 다른 게 제일 적은 것들이 거의 0.02mg인데 디어뮤순은 0.015예요. 제가 피임약 부작용이 되게 심하거든요. 속 안 좋고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래 먹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에스트라디올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PPL 아니고요. 네. 질문 있어요. 네. 그렇게 용량이 작으면 피임 확률은 뭐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나머지 이제 4세대 야스. 그리고 이름 비슷한 거 야스민. 그리고 요거는 야로즈라고 야즈랑 동일 성분인데 이거는 해외 제약사, 요거는 국내 제약사입니다. 성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약은 아예 성분이 달라요. 제가 그동안 앞에서 설명했던 약들이랑 아예 성분이 다른 두 가지 약인데요. 이것도 4세대 약입니다. 요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먼저 클레라. 에스트라디올이 다른 약들이랑 다른 에스트라디올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에스트라디올은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EE라고 써요. 근데 클레라는 특이하게 EV, 에스트라디올 발리데이트가 들어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폐경 호르몬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 대비 소량만 있어도 더 많이 이펙트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순한 느낌이 있다. 디어뮤순처럼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디어뮤순을 먹었을 때 부정출혈이 있다. 근데 순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 클레라를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폐경 2행기 때 아직 나는 완전 폐경은 안 됐어. 근데 폐경으로 가고 있어. 그럴 때 먹기에 너무 좋은 호르몬제죠. 왜냐면 폐경 호르몬제만큼 순한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폐경 2행기 때 자주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클레라입니다. 4세대입니다. 처방 필요해요. 그리고 재밌는 약이 있어요. 바로 슬린다정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약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약은 드로스피네론, 요거 단독으로 있는 약. 다른 약들은 이게 다 있잖아요. 슬린다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요. 에스트라디올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먹어도 돼요. 혈전이 없으니까. 에스트라디올이 없기 때문에 혈전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35살 이상의 흡연자인데 피임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슬린다정입니다. 제가 아까 부정출혈을 줄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에스트라디올의 용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부정출혈이에요. 부정출혈. 이게 다른 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사람은 아예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한 33살이야. 33살인데 담배를 펴. 뭔가 찝찝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는 일반 섞여있는 피임약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걸로 바꾸라고 해요. 그러면 부정출혈이 안 생깁니다. 4세대니까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약들을 소개 꼭 해주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은 피임약에 대한 카더라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야?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약이 별로 없었어. 얘네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끽해봐야 이거였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2세대 부종. 그래서 살찐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살이 아니야. 부은 거야. 그런데 살이라 착각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도 괜찮아요. 부종이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종이 너무 무서워. 안 부었으면 좋겠어. 원래도 잘 부어.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4세대 드시고요. 나는 원래 잘 부는 체질 아닌데 그러면 3세대, 뭐 2세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불임이 온다. 진짜 피임약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 피임약은 이 호르몬을 내가 넣어줌으로써 배란을 억제시켜요. 배란이 억제되니까 어때요? 임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배란이 안 되니까 난 난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궁 내막이 얇아집니다. 자궁 내막이 얇아지니까 착상이 잘 안 되고 생리를 거의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장점이죠. 그러면 나는 이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약을 끊자마자 바로 배란이 되고 생리도 합니다. 그래서 가임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냥 내가 약을 수년 먹고 끊었더니 임신이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냥 늙어서. 내가 늙은 거예요, 그만큼. 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임력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거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에요. 이미 빅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혹시 뭐 그런 논문이 있어요? 네, 논문이 있죠. 아니. 뭐 피임약을 먹어서 피임약을 끊었는데도 임신이 안 됐다. 그런 논문이 없죠. 피임약을 먹고 끊었더니 임신이 된다라는 논문이 있죠. 대규모 스터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뒤집을 만한 엄청난 스터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론의 여지가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나 혼자만의 의견으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다음 카더라 뭐야? 여드름, 피부 뒤집힘, 옛날 얘기. 이거 싫으면 어때요? 3세대나 4세대 복용하면 되죠? 네. 그리고 다음 또 카더라 뭐야? 성욕 저하, 우울감, 기분 변화. 이게 간혹 있어요. 이게 에스트라디올을 복용하는 분들한테 이런 기분 변화를 느끼고 막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에스트라디올 용량이 작은 약을 먹거나 그래도 안 돼. 뭐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프로제스테론 단일 제제. 이거 드시면 돼요. 두통 있고 막 속 안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피임약의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두통, 그리고 소화장애, 뭐 혈전 빼고 쓰는 거예요. 혈전 부종 여드름 빼고. 이거 말고 혈압이 살짝 올라가요. 혈압을 조금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임약 처방할 때 3개월마다 혈압을 꼭 체크해요. 혈압을 조절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두통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조절되는 두통, 그 약간 혈압 높은 거 이건 괜찮습니다.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냥 먹었는데 이게 만약 생긴다? 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약 바꾸던가 끊어야 돼요. 그래서 맞는 약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욕 저하가 굉장히 예의가 많아요. 남자의 탈모약 같은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 약을 먹었을 때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잖아요. 남성 호르몬 자체가 성욕에 연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막 발표도 있고 막 해외 학회에서 막 연구 뭐 포스터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거를 뒤엎는 스터디가 또 나왔는데 호르몬 수치는 변하지만 실제 성욕에는 변화가 없더라. 성감에도 변화가 없더라 라는 또 그런 데이터가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생겨요. 왜 생기느냐? 성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성은 배란기 때 성욕이 생기죠. 평소에 그냥 이러다가 배란기 때 빵 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이게 없잖아요. 여기를 일자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욕이 떨어지진 않는데 성욕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표현은
성욕 저하는 아니고 성욕 피크 발생 억제. 요 피크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나는 만약에 배란기 때 이 피크가 엄청 났던 사람이야.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근데 나는 늘 같아. 딱히 이게 없어. 그런 사람은 별 차이가 없겠죠. 이 피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피임약 몇 년 동안 막 먹어도 돼요? 몇 년 동안 먹어도 돼요. 연속으로? 피임약은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어요. 뭐 그 한간에는 6개월 먹으면 끊어야 된다. 뭐 한 달 쉬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없어요, 아무데도. 그냥 계속 먹어도 되는데 중간에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출혈이 생기면 끊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먹어야 돼? 한두 달 정도만 끊어주면 돼요. 한두 달 정도만 끊었다가 다시 먹으면 다시 그 부작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한 3년 먹었는데 요즘 피가 비쳐요. 그러면 한두 달 쉬세요? 그러면 한두 달 쉬고 다시 먹으면 돼요. 그거 말고는 끊을 이유가 없다. 계속 먹어도 됩니다. 원장님은 최대 몇 년까지 드셔보셨어요? 전 피임약은 1년 먹었었고 미레나로 바꿨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한다기보다 병원에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울 거야. 전문의도 아닌데 내가 대신 외워주니까 병원에 와요. 다 얘기했나? 빼먹은 거 없나?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보통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복합제제, EP 제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1, 2, 3, 4세대로 나눠져 있는데 1세대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보통 약국에서 살 수 있는 2세대, 3세대가 있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4세대 약이 있습니다. 보통은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는데 유일한 에스트라디올 발리데이트가 들어있는 4세대 피임약이 클레라라는 약이 있고요. 요거는 폐경 이행기 때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순한 약을 먹고 싶다 할 때 추천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처방을 받지 않고 먹고 싶은 순한 약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디어미순을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부작용은 부정출혈 대표적으로 있어요. 부정출혈이 걱정되거나 부정출혈이 생긴다 먹는데 그런 경우에는 에스트라디올의 용량이 조금 더 높은 약을 드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계속 괜찮았는데 갑자기 생겼다. 그럴 때는 한두 달 정도 중단을 했다가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통,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심하지 않는 경우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서 찾아서 먹으시면 되고요. 약간 혈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금기이나 어쩌다가만 높은 건 상관이 없고 피임약을 먹는 중에는 꼭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임약은 기본적으로 배란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배란기의 성욕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사람은 성욕이 조금 줄 수 있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종이나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피임약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나는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3세대나 4세대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이 혈전이죠. 혈전 위험도 때문에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복용을 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 먹어도 되는 슬린다 정이 나왔습니다. 슬린다 정은 혈전을 일으키는 에스트라디올이 없는 프로제스테론 단독 제제이기 때문에 35세 이상의 흡연자도 드셔도 되고 나는 피임약이 혈전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20살이어도 슬린다를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처방전이 필요해요. 피임약은 종류가 이렇게 많고 제가 가지고 오지 않은 피임약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답이 없는 건 정답을 찾아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한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잘 아는 약사님과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 피임약은 하도 길어서 2편을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복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꿀팁을 2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먹었더니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라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있는 분들 대댓글 달아주면서 서로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릴 거 있으면 Q&A 때 또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